네, 2025년 3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휴전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운명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기로 합시다. 이 우크라이나가 국제정치 속에서 처하게 된 위치하고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네요. 1991년인가요?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 독일이 지금 누리는 국제적 지위, 그리고 앞으로 통일될 대한민국이 누릴 국제적 지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던가요? 3월 10일 날 제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미국과 러시아 측 대표가 만나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었죠.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18일일 텐데 미국 시간으로 18일, 그러니까 이 방송 다음 날이 되겠네요. 푸틴하고 트럼프가 드디어 전화 통화를 한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정전을 합의하기 위한 거죠. 현재 미국 측은, 트럼프 측은 30일 동안 휴전을 하자. 이게 휴전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사격 중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평화 상태로 들어가려면은 일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서로 대화는 하죠. 대화를 옛날에도 뭐 고대 전쟁 때도 이렇게 백기를 들고 가면 싸우는 걸 멈추고 서로 대화를 하고 돌아오면 또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대전에서는 서로 이제 막 싸우는 와중에는 막 전선이 변하니까 회담이 안 되니까 ceasefire, 사격 중지, 이런 명령을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격을 멈춰놓고 그 기간을 안 정해요. 서로 이제 야, 우리 전쟁 끝내면 회담 해보자, 말자, 원칙적인 합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도로 싸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미스티스라고 합니다. 휴전을 합니다. 휴전을 하게 되면은 영구히 갈 수는 있는데 깨지기도 쉬워요. 그냥 그 전선 상태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정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하고 이북은 정전협정, 트루스라 그러냐? 그건 정전은 뭔가 하면 휴전 상태는 서로가 차지한 땅에서 그냥 있는 거고, 정전은 그 양측이 차지한 땅에서 가운데를 선을 쫙 그어가지고 너희 땅은 요까지야 하고 정확하게 좌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 정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전 협상을 해서 협정을 맺습니다. 휴전이나 이런 거는 그냥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 거지만 이건 협정을 맺어요. 그렇게 해서 정전이 되면은 두 나라끼리만 합의하면은 또 깨지니까 제3자, 센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북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유엔이 들어와 있죠. 유엔이라고 뒤에는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중립국이 들어와서 감시를 하면서 정전이 오래 유지되는데, 사격 중지, 휴전, 정전으로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도요, 자꾸 언론들은 휴전, 정전 보도하는데 휴전, 정전 아니고 ceasefire, 사격 중지 단계에서 서로 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앉은 참호 자리에서 멈추면 휴전이 되고 선을 정확하게 그으면 정전이 되는 겁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죠. 지금 미국이 30일간의 휴전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언론은 그렇게 썼지만 이제 일종의 사격 중지를 제의해놓고 30일 동안 쏘지 말자. 그동안 우리 좀 회담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러시아 측에서 이제 미국이 그리고 특사를 보냈고 그 특사를 푸틴이 만나서 전화하자라고 해서 18일 날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 자기 측 요구를 러시아 언론에 나와서 밝혔어요. 이스베스티아 지와 인터뷰를 한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리의 조건은 이거다. 미리 이제 미국에 통보를 한 거죠. 뭐냐? 우크라이나를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어라. 영세 중립국. 영원히. 유럽에서는 중립국이 두 나라가 있어요. 스위스는 자연적 중립국이라 그러죠. 그거는 중세 때부터 아주 알프스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점령을 해도 점령을 유지하기 힘들고 점령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중립국으로 두고 막 싸우다가도 그 중립국에 가서 회담을 하고 해서 그냥 역사적으로 중립국이 된 거예요. 자연적 조건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의 후예로 봐도 되잖아요.
아주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영세 중립국이 된 거는 2차 대전 때 이 나라가 독일과 하나가 돼서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유럽의 4대 연합국, 중국이 빠진 미영 불소가 이 나라를 독립을 시키는데,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독립을 시키는데 영세 중립국으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를 영세 중립국으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러시아 측이 제시했어요. 그리고 나토가 EU하고 나토가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죠. 유럽 연합이나 EU나 특정 국가의 대표가 사실은 나토인데, 나토라는 이름을 안 쓰고, 즉 영국과 프랑스, 미국, 그러니까 나토에는 미국이 들어가고 EU에는 미국이 안 들어가는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가 사실은 나토인데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표를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만약에 이게 시스파이어, 휴전 내지는 사격 중지 내지 휴전을 간다면은 그 휴전을 지키기 위한 중립국 평화 유지군 역할을 영국과 프랑스는 하겠다고 그런 의사를 나타냈는데 오면 안 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푸틴하고 트럼프는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서 어떤 이제 큰 틀 간의 담판이 이루어지겠죠. 미국 특사를 보내서 한번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이제 11일 날 제다에서 만나갖고는 회담하자라 그랬고, 그리고 나선가요? 언젠가요? 젤렌스키가 미국에 쫓아가는데 트럼프한테 박대를 당하고 나왔죠. 트럼프의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접경지대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새로 정전을 한다면은, 그 정전은 선을 그은 그쪽 지역에는 미국 기업들이 재건 기금을 토대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히토리를 빼가지고 가지고 오겠다. 그 이유는 미국이 무기대여법에 의해서 너희 나라에 많은 무기를 제공했으니 그 대금을 가져가는 거다. 그리고 미국의 업체가 거기 주둔하게 되면 니들은 안전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틀에서 러우 전쟁이 종전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젤렌스키는 계속 우리 영토 잃어도 좋다, 근데 우리가 전쟁을 끝내려면 나토나 EU에 가입시켜줘야 된다 그랬는데 미국은 노하고 있어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도 그걸 요구합니다. 근데 더 나가서 영세 중립국으로 해라. 그러니까 미국도 러시아도 절대 쳐들어가지 않는 나라로 하자. 그러면 영세 중립국이 되는 거하고 그냥 나라가 무슨 차이, 영세 중립국이 되면 무장을 못해요. 지금 오스트리아가 영세 중립국이기 때문에 거기는 군대가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전투경찰 수준, 탱크도 없고 전투기도 없고 뭐 그런 나라, 그런 군대. 폭동 정도 잡을 수 있는, 사실 병력도 경찰보다 적어요. 그런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보가 불안한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리 예측을 해서 미국이 재건 기금을 만들어서 너희는 돈도 없으니까 그 기금으로 돈바스 지역에 들어가서 미국 기업들이 그쪽을 히토리를 갖고 오면서 너희한테 빌려준 돈도 찾아가고, 미국이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너희는 중립국까지는 미국이 약속 안 해줬습니다만 안보가 보장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젤렌스키는 막 펄펄 뛰었다가 오히려 박대를 당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나토나 EU에는 가입시키지 않겠다. 근데 푸틴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영세 중립국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회담하기 따라 다른 거고, 영토는 아마 지금 선에서 시스파이어하고 휴전하고 정전으로 가니까 지금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쟤네들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차지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재산상의 문제는 좀 다투겠죠. 제가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을 독일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랑 비교하겠다 그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굉장히 많겠지만, 음악가로는 모차르트, 베토벤 다 그쪽 사람들 아닌가요? 왜냐하면 신성 로마 제국이 거기서 있었으니까 아주 서양 음악의 본거지는 이탈리아지만은 신성 로마 제국 때는 오스트리아가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독일로 좀 흘러가서 독일이 지금은 고전 음악이 많이 발전해 있고, 오스트리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시대의 정치가가 히틀러입니다.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 전에 독일과 한 나라가 돼가지고 독일의 한 개의 주로 들어가죠. 전쟁을 같이 일으켰습니다. 때문에 이제 43년도에 한참 전쟁 중일 때 미국, 영국, 소련이 43년도에 처음에는 미국, 영국, 중국, 지금의 자유중국, 대만 그 대표가 카이로에 모여서 일본과의 전쟁을 어떻게 한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조선은 독립시킨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중국 대표는 장개석은 돌아간 다음에 미국, 영국의 루즈벨트하고 처칠은 테헤란을 날아가서 스탈린을 만나죠. 그래서 스탈린에서 테헤란 회담을 하면서 이 세 나라는 같이 독일과 싸운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가 대표가 모여갖고 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은 오스트리아를 독일에서 떼어낸다. 그리고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연합국 세 나라가 점령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합국에 프랑스가 추가로 들어오죠. 이 오스트리아를 먼저 점령한 나라는 소련군이에요. 소련군이 45년 3월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의 2달 좀 지난 다음에 미국군, 영국군, 프랑스군이 들어갑니다. 그때 소련군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준동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됐을 때 소련이 뭐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운형 등 좌파들이 준동을 했었죠. 레네라고 하는 친구인가 이 친구가 거기서 막 자기가 정부를 만들어요. 아주 친소 정부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 모스크바 선언에 따라서 네 나라가 점령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련이 사실상 먼저 들어와서 다 지배했는데 자리를 내줘갖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지역을 쪼개서 오스트리아를 차지하고 그 나라의 수도 빈도 네 나라가 나눠갖고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10년 동안 지배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오스트리아인들은 소련 영향받아서 공산주의로 가려고 했는데 미국도 막 압력 넣고 하니까 영세 중립국으로 해서 독립을 합니다. 근데 그 독립하는 과정에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스탈린이 계속 말이 안 된다고 맞섰는데 스탈린이 1953년에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절대 강자가 죽죠.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미국에서는 이제 루즈벨트도 죽고 트루만이 하고는 트루만도 끝나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되고 할 시절인데 그때 이제 2년 동안 소련이 격동에 들어갑니다. 스탈린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정치 투쟁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베리아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KGB를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곤모술수에 능한데 그 친구가 떠오르는 것 같다가 결국은 후르시초프가 이깁니다. 후르시초프가 54년부터 권력을 쥐면서 55년도에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죠. 그러면서 일종의 소련 인민들한테 자유를 줍니다. 이거를 정치학에서는 후르시초프 thaw는 THAW, thaw라고 하는 단어는 눈이 녹다, 해빙, 눈이 녹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학적으로는 후르시초프의 해빙이라고 우리는 번역하는데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냉전이 끝났다고 보죠. 한국전쟁, 6.25 전쟁, 그 다음에 베를린 봉쇄 뭐 이렇게 해서 냉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53년도에 6.25 전쟁 끝나고 그때 끝난 것도 스탈린이 죽었기 때문에 끝나는 거죠. 그리고 후르시초프가 집권하면서 스탈린 격하운동 벌이고 하니까 일종의 내 땅 뜨거웠다 그래서 그때를 후르시초프 thaw, 해빙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소련 측이 이제 한 발 양보하죠. 공산화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영세 중립국을 전제로 오스트리아를 독립시켜줍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독립을 했지만은 한쪽에는 중립국인 스위스가 있고 이쪽으로는 서방 국가인 이탈리아 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체코슬로바키아 등인가 헝가리 공산국가랑도 접하고 있었는데 1991년 냉전이 끝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인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다 나토에 가입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이지만 서방국가 나토 한가운데 놓인 나라 됐기 때문에 지금은 중립국이긴 중립국인데 완전한 친서방 중립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같은 동맹국이니까 전쟁 염려는 안 하고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 많죠. 모차르트, 베토벤 막 이런 음악을 탁 하면서 비인에 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쟁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독일인데
독일은 아까 오스트리아처럼 연합국이 네 나라가 점령합니다. 먼저 들어온 건 역시 소련이었는데 미국, 영국 들어가서 네 개로 쪼개서 또 그 나라의 수도인 베를린도 네 개로 쪼개는데 소련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소련 지역 내에 베를린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1954년인가요? 그때 그냥 분단위로 나라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합의가 안 됩니다. 영세 중립국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돼버려요. 그리고 쭉 오다가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냉전, 그리고 91년 10월 3일 날 통일을 하게 되죠. 이때 연합국이 네 나라인데 그 소련 측에서 동의를 안 하면은 독일은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독 정부에서 100억 달러를 너희한테 지원해 주겠다. 돈으로 통일을 산 거죠.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그래 통일을 해. 대신에 절대 니네는 우리를 공격하면 안 돼. 하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니네 군대는 얼마 이상 하면 안 돼. 그래갖고 지금 독일은요. 우리가 5천만 인구인데 지금 50만 대군이죠. 걔네는 8천만 대군인데 30만 대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독일군은요. 한 투스타, 사단장까지는 독일 군인들이 해요. 근데 군단장, 군사령관, 여기는 모든 작전지휘관들은 나토가 합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미군, 프랑스군, 독일, 영국군, 네덜란드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군단장을 해요. 참모총장은 다시 독일이 합니다. 그거는 군정권이니까, 군령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독일은 자기네 국가 예산으로 군대를 키우지만 그 군대 사용권은 나토, 즉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러시아는 미국과 담판을 지어서 독일이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통일된 독일이 나토로 있는 거를 인정하면서 돈 100억 달러 받은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언젠가 통일이 됩니다. 의외로 빨리 올지 몰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2상 계엄을 했다가 계엄을 철회하고 국회가 바로 해제 요구하면서 권력 공백기가 생겼죠.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소련에서 권력 공백기가 생겼을 때 베리아가 떴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후르시초프가 떠오르면서 후르시초프가 권력을 지는 데 2년 가까이 세월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도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60일쯤 지났는데 아직도 권력의 공백기예요. 이거를 내란으로 몰았던 것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사실 정치에 능하는 세력이 아닌데 그 뒤에 있는 주사파 뒤에는 이북이 있죠. 그 자들이 이재명을 내세워서 여기를 자기네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란몰이를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미국을 속이기 위해서 민주당 주도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내고 이런 식으로 또 박서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공작을 하고 이렇게 쫙 하고 권력하는 거죠. 그때 베리아가 뗐지만 베리아가 권력을 못 쥐었듯이 지금 민주당이 쫙 공세를 펼쳤는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반탄핵 운동이 일어나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지금 치열하게 찬탄과 반탄 세력이 정치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만약에 이북과 내통할 수 있는 민주당 세력들이 권력을 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숨통이 트이게 되겠죠.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북한하고 통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80명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를 지금 뒤고 흔드는데 거꾸로 우리가 북한을 흔들어서 북한을 와해시켜서 통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가 세워진 거는 연합국, 주로 미국인데 나중에 소련이 끼어들어갔고 두 나라의 정치 게임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고 전쟁을 치렀고 분단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2차 한국전쟁 때 인민지원군을 보내서 뛰어들었고 자기네가 역사적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뛰어들어 있는 그러니까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는 미, 중, 러가 합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힘들어지고 시진핑이 날아가고 시진핑이 죽거나 해서 중국이 막 몇 개 나라로 깨지고 하다못해 시진핑 다음에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가 등장해서 그의 이름을 딴 또 중국이 해빙, 자유화가 되면은 우리가 숨통이 튀고 이북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죠. 또 푸틴이 죽고 푸틴 이후에 누가 등장해서 그의 또 해빙이 이루어지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토 국가로 된 나라는 통일까지 하면서 한 건 독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조금 더 아마 더 아마 푸틴이 죽거나 실격을 해야 더 빨라질 텐데 지금 중립국을 강요받고 있어요. 아마 젤렌스키가 굉장히 반발할 겁니다.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여 중립국은 못 듣겠다 그럴 텐데 아마 받아야 될 거예요. 이 국제정치의 비정함입니다. 안 그러면 생존이 어려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통일되는 과정에서 독일식으로 우리는 중립국이 됐다가 나중에 무장도 안 하고 있다가 중국하고 러시아, 일본한테 당하면 한 방에 골로 가게요? 국제정치를 어떻게 믿어요? 미국이 힘이 세면 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이상한 세력들이 민간국가라는 미국의 DOE가 지정한 걸 가지고 한국의 핵무장론을 박살내고 있는 것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거 북한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도 오스트리아처럼 중립국으로 독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인데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로 독립을 만들어냈고 또 그다음에 박정희는 산업화를 했고 전두환은 정치 선진화까지 이뤘고 경제를 아주 대국을 만들어서 지금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박정희, 이승만 그리고 전두환은 아주 흔들어갖고 대한민국을 형편없는 나라로 만든 게 주사파, 이북, 민주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돼도 후진 나라로 갈 겁니다. 통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서독보다도 더 좋은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랑 동맹을 하고 어떻게 국제정치를 활용해야 되고 한국에서 지금 12.3 계엄 이후 권력 공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권력 공백이 권력 투쟁에서 누가 권력을 쥐는 게 좋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은 절대로 아니고 민주당은 아니라고 단언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상처를 입었고 본인도 87 체제를 없애고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를 최우진설에서 한 바가 있으니까 그가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와서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하고 개헌을 하고 대통령 선거, 총선거, 지방선거를 같이 하면서 그리고 나서 아주 안보관이 뚜렷한 보수 인사가 대통령이 돼서 이번에 계엄령을 통해서 드러난 좌파들을 한국 사회에서 밀어내고 갑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가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정쟁, 경제 전쟁에서 붕괴가 되면서 좀 더 약한 자가 나와서 시진핑 격화 운동을 부리고 푸틴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긴 했지만 내상을 많이 입었잖아요. 거기서도 붕괴가 일어나서 누군가가 해병을 할 때 두 나라가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돈을 주든 뭘 하든지 하면서 통일을 이북을 접수하고 그리고 북한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건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우리 통일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을 없애고 핵무기는 갖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돼도 상당 기간은 핵을 갖기 어려울 거예요. 그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통일을 반대할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의 양보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는 못 갖더라도 지금 현무 4나 5처럼 재래식이지만 전술핵 정도의 위력을 가진 탄도미사일은 보유해야 되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상 핵 무장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운송수단의 원자력을 쓰면서 중국하고 필요하면 완판 붙을 수 있고 미국과 함께 되면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중립국 압박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위대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토의 회원국으로 남게 된 독일 통일까지 했죠. 참 위대합니다만은 역시 나토가 용병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용병권은 한미연합사 미국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정희와 이승만의 위대함을 다시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를 확 부흥시켜서 지금 뭐 독일이나 우리나 경제력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우리 사이에 침투해 있는 이북과 내통하는 정서를 가진 주사파들이 버글버글대는 야당, 민주당 말고도 그 우당들은 굉장히 많죠. 이 자들을 속아내야 돼요. 그 자들이 윤 대통령 이번 시도에서 반국가 세력을 없애려고 한 계엄령이 실패하면서 그들이 준동했기 때문에 다 밝혀졌습니다. 권력 공백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흔들릴 때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평화 통일을 하면서 북한하고 합병이 되면서 북한이라고 하는
이 미개발지를 우리 돈과 자본, 기술로 개발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확 크죠. 일본은 뭐 이미 잡았지만 더 잡을 수도 있고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못 갖겠지만.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푸틴하고 트럼프가 어떤 통화를 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